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이날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 보급도 조금은 더 빨라질 것이다, 조금 더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는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날 옐런 재무부 후보 지명자죠. 재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자는 의회 상원 의회 청문회를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두 번째 부양 패키지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시장에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물론 세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세금 인상은 이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 고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역시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날은 이제 그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계속 개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물론 시장 전반적인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의 결과에 따라서 그 주가의 향방은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죠. 이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발표되는 숫자보다는 이 가입자율 증가세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발표될 때에도 가입자율 증가세에 좀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현재 시간 19일 주요 지수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경기 부양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제히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움직임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4%대 오르면서 3만 1000선에 바짝 다가선 채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해주면서 1.56% 오른 13,200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오늘 33포인트가량 회복하면서 3,800선 위로 넘어선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 연준 의장으로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리라 그동안 많은 기대를 받아왔죠. 오늘 그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입장을 드디어 밝히면서 투자 심리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는 청문회 준비 자료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더욱더 길고 고통스러운 침체기를 겪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여기다가 중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요하고 전략적인 경쟁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중국의 불법 관행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특히나 타국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한편 전일 발표된 중국의 4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 6.5% 증가로 매우 양호하게 나왔었죠. 이 점 역시 오늘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데요. 팬데믹이 통제된 이후에 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을 자극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독일의 유럽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독일의 1월 경기기대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61.8을 기록하며 역시나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목받고 있기도 하죠. 오늘 발표된 주요 실적은 다소 혼재된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 45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잠시 뒤 뉴욕 증시 마감되는데요. 마감 직후에 주요 이슈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장 지금 막 마감하고 돌아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 시장 예상에는 못 미치면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는 또 실적을 발표할 주요 기업이 있죠. 넷플릭스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은 공개가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골드만삭스의 경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1.8%대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업종별로는 8개 섹터가 현재 뚜렷한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에너지주가 2.2% 오르면서 오늘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커뮤니케이션이 1.8%,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1.3%대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필수 소비재 0.4%, 부동산이 0.6%, 그리고 유틸리티 0.3% 가까이 하락하며 비교적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빵주가 조금 강한 반등에 나서주는데요. 특히나 페이스북이 4%대에 오르면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 구글도 3%대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골드만삭스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요. 현재 2%로 약세를 조금 더 키운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0.46%대의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테슬라의 주가는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옐런 지명자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학자는 옐런 전 의장이 이전에 보지 못한 규모의 재정 지출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 그녀가 과거 의장이던 때나 지금이나 위기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사람들을 안심시킬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집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한 모습이네요. 0.38% 오르면서 393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3% 오른 13,197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는 현재 0.8% 이상 오르면서 3,798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수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이날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 상승했던 주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겠죠? 네, 일단은 지난주에 좀 약세장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이 오늘 좀 나와줬는데요. 결국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대규모 부양을 좀 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액트 빅을 좀 강조를 했죠. 즉, 통 크게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지난주에 바이든의 부양 패키지 발표 후에도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좀 이 증시에 선반영된 호재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법안 통과에 좀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회의론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옐런 후보자의 좀 발언으로 인해서 이 같은 상황에 좀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좀 해석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2020년도 4분기 어닝 시즌의 출발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도 투자 심리를 우호적으로 좀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어닝 시즌 첫 주에 이 EPS의 컨센서스 상회 비율이 88%로 나타나면서 전통적으로도 초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당 순이익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지난 4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1.19달러를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1.35달러를 하회를 했는데 하지만 현재 그 시간을 거래해서 보면 한 8%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그 총 구독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나오는 실적보다도 구독자 수의 증가세가 훨씬 더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살펴보니까 647만 명이 증가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증가된 그 수는 850만 명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이 넷플릭스는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약 8% 정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 오늘 먼저 그 WTI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 유가가 이날 1.3%가량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추가적인 이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가가 상승했다는 분석인데요. 현재도 WTI 가격은 1.24% 오르면서 53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금값은 현재 선물 시장에서 0.5%가량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이날 금 시장은 옐런 지명자의 발언을 앞두고 다소 혼조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승 탄력을 느렸다가 축소했다가 확대했다가 축소했다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됐었는데 하지만 두 번째 부양 패키지를 준비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확대해서 현재는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1,839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 현재는 강보합권, 약보합권 계속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바로 전에 약보합권으로 좀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1.0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달러 가치는 지속적인 약세를 그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0.28% 내리면서 달러 인덱스는 90.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현재 금융시장에 버블이 껴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이체방크가 지난 1월 13일에서 15일까지 시장 전문가 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금융시장의 최소한 일부는 버블 국면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버블임을 지적받은 자산은 비트코인과 미국의 기술주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0까지 버블 정도를 좀 점수를 매겼을 때 전반이 그 만점인 가장 좀 버블이 심하다라고 응답을 한 10을 부여를 했고요. 미국의 기술주도 평균적으로 7.9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는 응답자 83%가 7 이상의 버블 점수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비트코인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년 후 가격 전망에 대해서 가격이 2배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 응답보다도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율 56%로 그리고 테슬라도 무려 62%로 반토막호를 투자자들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버블을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이 버블을 터뜨릴 만한 요소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상황으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자의 71%가 연준이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긴축 정책을 좀 펼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점쳤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버블을 뒷받침하고 있는 통화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에 버블이 끼어 있다고 지목한 것은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지목한 것이긴 하지만 버블 우려는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될 텐데 혹시 이날 관련된 경고성 투자 의견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관련해서 UBS가 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그 코멘트를 보면은 투자자들이 일부 성장주에 너무 좀 푹 빠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들이 이들 종목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부여 중인지도 간과하고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정 종목을 지목을 했는데 펠로톤과 추이 그리고 전문직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인 파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각각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개 종목이 결국은 시장이 펀더멘털 분석을 기반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밸류에이션보다도 성장을 좇고 있는 이 전형적인 예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반면에 지난주 부진을 듣고 미국 증시는 산뜻한 출발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낙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의견은 없었을까요? 네, 반대쪽 의견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본다면은 지난주에 좀 하락장 이후에 오늘 바로 좀 매수세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는 또 나쁘지 않다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을 해서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펀드스트레트의 톰 리가 건강한 좀 횡보 흐름을 딛고 상승세를 재개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오늘 또 제시를 했습니다. 백신 보급 가속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궁극적으로 진정될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낙관론의 근거로 지목이 됐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 주도주는 여전히 좀 변화할 가능성을 저희 모두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금융과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주 같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또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 넷플릭스와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의 실적도 사실 뭐 가입자 수 증가세가 좋았지만 여기에다가 넷플릭스가 바이백,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까지 한다는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2011년부터 넷플릭스는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다면 바이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된다면 주당 그 자산 가치가 높아지게 됐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넷플릭스의 현재 그 시간을 거래 주가는 실적이 발표된 직후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현재 9% 넘는 급등, 시간을 거래에서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임준 청문회에서 고용 시장에 핵심적인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지명자의 상원 청문회 발표 자료를 미리 입수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큰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액트 빅이라는 단어가 우리도 많이 들어봤었죠. 대범하고 강력한 부양책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날 그 상원 청문회에서는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임기 첫날 미국 근로자들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힘든 시기를 뚫고 나가기 위한 이 두 번째 패키지를 연장 근무를 하면서까지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환 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미국은 상대적 우위를 위해서 달러를 의도적으로 약세로 만들지 않는다면서 환율 조작하는 국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라든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자, 이제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걸 겁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인데 사실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인세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긴 합니다만 다만 그러면 세율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 코로나가 모두 다 극복된 이후에 그 세금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나마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팀장님, 이날 그 옐런 의장의 다양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월가성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좀 좋아할 만한 내용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시사점도 좀 명확하게 밝혔고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에도 이처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후라는 그런 시점도 제시를 했지만은 2017년 이전 수준까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깎아놓은 그 법인세만큼 온전히 다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또 정도에 대해서도 좀 엄곤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발언을 해석할 좀 여지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저금리 환경을 좀 강조를 하면서 국가의 부채 부담보다는 부양책 효과가 크다라고 좀 강조를 한 점이 결국은 의회의 부양 법안에 대한 통과 압박 작용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마켓워치가 인용한 이 XM이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옐런이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정당성을 좀 역설을 하면서 결국은 의회에서 재정 부양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시장 전망에 대한 기사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간 참 많이 올랐던 시장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그 소식은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지난주 미국 시장은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시장이 조정을 겪을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은행에서는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겪었던 회복 트렌드를 따라가는 듯해 보인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과거에도 주식시장은 약 1년간의 회복 기간 이후에 조정장이 펼쳐졌다면서 오늘날 시장 역시 비슷한 하락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현재 우리는 과소평가, 즉 간과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근거로 지표가 꾸준히 부진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과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꼽았는데요. 아마도 최근 들어서 소비 지표도 좀 부진했던 탓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요인들이 언제든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단기적인 조정이지 약세장이 펼쳐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은행에서는 새로운 강세장이 펼쳐지기 전 전략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때 투자자들은 방향을 잃고 시장을 이탈해선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한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잘 검토하고 이겨내면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당사는 Bull Bear Market Indicator죠. 즉 강세, 약세장에 대한 지표가 최근에 보통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위험존이다라고 평가하는 70% 문턱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은 초기 강세장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가 안정화되면 시장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특히 제로에 가까운 기준금리와 대규모 부양책 그리고 높은 가계저축률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에 시장을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월가의 단기적인 시장 전망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약세장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주시죠. 네, 골드만삭스 외에도 단기적인 좀 경계 심리를 내놓은 그런 투자은행들의 의견이 좀 많았죠. 공통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 지속, 그리고 경제 지표의 부진, 고점 부담, 그리고 또 시중금리 상승 등이 단기 조정 주장에 좀 근거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은 또 어김없이 기간 조정 시에는 매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콜도 계속해서 좀 나왔었죠. 결국은 이제 10여 년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왔던 미국 증시와 장기 흐름과도 좀 부합하는 그런 의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좀 의견들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가파른 좀 상승보다는 순환매 장세 그리고 종목별 장세를 점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가치주로의 주도주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버코어라는 IB에서도 향후 이제 거시경제 이슈에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좀 축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기는 하겠지만은 실적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일 것이다. 즉 기업별 장세가 벌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미시간주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드래프트 킹즈가 간밤에 하락했습니다. GM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자율주행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이날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1억 4,200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간 회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석 팀장이 드래프트 킹즈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뉴스일까요? 네,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드래프트 킹즈와 좀 관련된 소식인데요. 바로 이 미국 미시간주에서 1월 22일 금요일부터 처음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공식 허용한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날 미시간주의 게이밍 관리위원회 MGCB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온라인 게이밍과 스포츠 베팅 사업자 9곳에 공식적으로 인가를 내줬습니다. 위원회 측에서는 미시간주 주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카지노에 좀 베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를 감안한 결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온라인 게이밍과 스포츠 베팅을 허용함으로써 카지노들은 이제 고객들과 소통할 만한 새로운 창구를 좀 마련할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주 입장에서, 그리고 카지노 입장에서도 매출과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익원이 생겼다라고 기대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미시간주가 서비스를 허용한 사업자 중에는 드래프트킹즈도 포함이 됐는데요. 인터넷 카지노와 그리고 스포츠 베팅 서비스가 이에 포함이 됐습니다. 한편 미시간주에서는 지난 2019년에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했지만요. 그동안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도 점차 온라인 베팅,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는 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드래프트킹즈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드래프트킹즈의 주가가 5% 가깝게 좀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소 좀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왔던 호재를 좀 반영을 못하고 이 같은 횡보 흐름을 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좀 급격하게 지금까지 좀 주가가 상승했던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표명하는 그런 투자 의견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렌버그라는 IB에서 이날 매도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의 사업은 좀 순항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향후 시장 점유율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좀 낙관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스포츠 베팅 그리고 온라인 게이밍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밖에 또 리서치 기업 해지아이도 이날 드래프트킹즈에 대해서 베스트 아이디어 숏, 즉 매도하기에 가장 적정한 종목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는 장기적으로 이 같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합법화가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낙관적인 의견은 없었을까요? 네, 사실은 이날 개장 전만 하더라도 드래프트킹즈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시간주에서 합법화가 된 것과 더불어서 좀 상승 랠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개장 전에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동시에 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기관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이 급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판타지 스포츠, e스포츠, 그리고 합법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을 좀 합한다면은 지난해 95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5년에는 3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평균 이 산업들의 이 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역시 오늘 제시가 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GM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자율주행 자회사죠. 크루즈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GM의 주가가 이날 거의 10%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GM과 혼다 그리고 다른 기관 투자가들과 손잡고 GM의 자율주행 자동차 자회사죠. 크루즈에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크루즈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GM과 크루즈의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최우선 공급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GM에 투자하고 GM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우선 고객으로 삼는 그런 맞교환 형태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맺게 되는 건데요. GM의 메리바라 회장은 2025년까지 270억 달러를 들여서 30여 종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이 계획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투자 유치와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은 자율주행차의 상업화에 더 가속화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요. 팀장님, GM의 이게 얼마나 큰 뉴스이길래 GM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뭐 10%나 급등을 했을까요?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하나만으로 좀 움직였다라기보다는요. 장기적인 이 GM 측의 전기차 이니셔티브가 있죠. 지금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은 2025년까지 270억 달러를 전기차와 자율주행 부문에 좀 투자를 할 것이고 30여 종에 관련된 차를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니셔티브인데
이것을 좀 성실하게 그리고 시장의 기대보다도 더욱더 좀 공격적으로 이행 중이라는 점이 계속 좀 확인이 되자 시장에서도 좀 계속해서 좀 이 환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를 좀 보면요. GM의 주가가 좀 튀었을 때 그 이슈를 복기를 해본다면은 전기차 험머를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기 배송 트럭도 공개를 했었고, 그리고 스타트업과 전기차나 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경영진의 발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기차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매수로 GM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60달러, 과거에는 27달러에 불과를 했거든요.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역시 전기차 역량 강화가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 내 아마존 프라임 멤버 수가 1억 4,200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들고 와봤습니다. 자,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당사의 회원 수가 이보다도 더 높은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이번 분기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입자 수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이 제프 베조스와 이 기관의 조사 결과는 소폭의 차이를 보이지만 어쨌든 상당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CIRP에서 조사를 한 결과 가입자 수 절반 이상이 또 연간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3개월 전과 비교를 했을 때 49%에서 59%로 늘어나면서 52%로 늘어나면서 3%가량 늘어난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형적으로 연휴 기간에 아마존은 월간 프라임 멤버 수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이 장기적인 구독 계약 없이 무료 배송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구독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시기에 주문을 하고자 이렇게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휴 기간은 좀 달랐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이 연간 멤버십 구독료를 매달 지불할 수 있는 이 옵션을 제시하면서 12월에 월간 구독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고요. 또한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이 분기에 연간 멤버십 비율이 늘어난 것은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간 멤버십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가입을 했다가 이제 다시 탈퇴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연간으로 계속해서 가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신규 회원들이 올해에도 가입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커머스 매출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향후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이커머스 분야의 성장이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올해 역시도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4%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커머스 매출이 48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커머스 공룡 아마존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 큰 힘을 줄 것 같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 한번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시킹알파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요. 아마존에 대해서 지난 3개월간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35건, 그리고 하향 조정이 4건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의 기대치가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말 온라인 쇼핑 수요가 대박이다라는 소식을 저희도 몇 번이나 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10월로 이번에 프라임데이가 밀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익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낮은 이익 기대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엔이라는 IB에서도 아마존의 4분기 영업이익이 가이던스를 대폭 상회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원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